이번 편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썰이에요. 저희 망상이라.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수도 구도가 있어요. 어떻게 갈지를 한번 저도 이건 솔직히 좀 기대가 되네요. 맞을지 안 맞을지. 근데 이 영상이 10년 뒤도 남아있을 텐데. 성지순례가 될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KBNC 세정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주에 인텔의 미래 전략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잖아요. 엔비디아 대응하는. 지난주 얘기할 때 안 나온 회사가 하나 있어요. 바로 AMD죠. 따로 이야기하려고 일부러 안 했어요. 네, 요번 주에 얘기하려고 얘기를 안 했는데 AMD가 지금 CPU 쪽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래픽카드 쪽은 지금 완전히 폭망 상태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상 폭망 상태죠. 그러니까 뭐 7000 시리즈가 국내에서만 봐도 나온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신제품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인텔 XPU처럼 뭔가 미래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이 대 엔비디아 전략을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CPU 시장에서도 일정한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상황인 거죠. AMD도 중요한 시점이네요. AMD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인텔은 굉장히 뭔가 빨빨거리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AMD가 상대적으로 뭔가 안 보여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그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인텔의 전략은 인텔이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저 나름대로 상상의 나래를 이제 펼친 건데, 인텔은 뭔가 이렇게 많이 발표했으니까 네. 뉴스를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보였거든요. 네네. 이번에는 순전히 제 썰이에요. 왜냐하면 발표한 게 없어. AMD 왜 이렇게 조용하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AMD가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을 이번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네네네. 그래픽카드 시장, GPU 시장이 왜 이렇게 약간 소극적인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런 거죠?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CPU가 너무 급했기 때문이에요. AMD라는 회사는 물론 이제 CPU와 GPU를 다 하는 회사지만 기본적으로 AMD라는 회사의 플래그십은 여전히 CPU잖아요. 그렇죠. 인텔과 함께 엑스팔력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CPU가 사실상 AMD라는 회사를 대표하는 제품이잖아요. 기둥이죠,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한 반응이 없으면 회사 자체가 존립이 위험해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굉장히 고전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쪽 시장에서 일정하게 AMD가 미래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CPU에 포커스를 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그동안 CPU에 포커스를 했었죠. 라이젠으로요. 그래서 성공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괜찮았기 때문이에요. 괜찮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르죠. 그래요? 네.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히 밀려가지고 저기 찌그러져 있는 점유율은 잃었어요. 그쵸. 점유율 뭐 1대9, 9대1 뭐 이러니까. 네, 거의 이제 9대1이죠. 네. 국내 시장 기준으로 거의 네. 9대1이에요. 근데 월드와이드 기준으로 일정한 수익이 나고 있어요. 계속. 여기 키포인트가 있는 거지. 이유가 뭐냐? 네. GPU 가격이 올라가서. 원인은 그러니까 엔비디아구나. 너무 단순해. 원인은 엔비디아구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를 100개를 팔았어요. 네. 그래서 100만 원을 벌었어요. 네. 20개밖에 못 팔았어요. 네. 내 계약 갑자기 10만 원이 돼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버는 돈은 똑같잖아. 그쵸. 근데 실제로 10만 원이 돼버렸잖아, 10,000원짜리가. 네.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은 똑같은 거야. 신경 안 써도 이익은 지금 수준으로 나올 것 같아. 근데 얘가 더 급해.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뭔가를 하는 거지. 그게 지금까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GPU 가격을 엄청 올려놨기 때문에 그 올려놓은 혜택을 엔비디아만 본 게 아니라 AMD도 받기 때문에. 네. AMD GPU 가격도 엄청 올랐잖아요. 네. 지금. 그쵸. 네. 걔도 100만 원 또 아니, 넘어가잖아요. 사실 엔비디아랑 거의 차이 없는 수준이에요. 차이 지금. 없잖아요. 네, 없는 그러니까 수준이에요. 그 기존에 옛날에 얼마에 팔았어? 옛날에 30만 원대 팔고 지금 100만 원에 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3배가 올랐잖아. 네. 그 점유율 3배 깎이면 어때? 똑같지. 똑같죠. 그러니까 유지가 되는구나. 그런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논 거지. 구도는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올해는 구도가 달라졌어요. 인텔도 들어왔고. 네. 첫 번째가 GPU 가격이 다시 내려왔어요. 아 그러네. GPU가 무한정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다시 안정화가 됐죠. 다시 내려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수익 깎이죠. 얘네도. 아 그러네. 유지할 수 있는 수준 밑으로 내려가 버렸구나. 밑으로 내려갔잖아. 예. 그러니까 발등에 불 떨어졌지. 예. 첫 번째. 네. 두 번째. 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인텔. 인텔이 들어왔잖아. 예. 인텔이 새로운 경쟁자. 인텔이 엔비디아 걸 뺏어간 게 아니잖아. 그쵸. 인텔이 AMD 걸 뺏어갔잖아. AMD 걸 뺏어가겠구나. 그렇죠. 예.
겹치죠 여기서. 네. 그리고 세 번째, AI가 뜨잖아. AI 시장에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와 의미 있는 제품이나 의미 있는 뭔가를 보여주지 못했죠, AMD가. CPU에 정신 팔려서. 그쵸. 그래서 리사수가 지난번에 엔비디아 GPU 오래 못 갈 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한 속뜻은 우리도 이제 준비할 거거든? 그리고 우리 준비 다 돼 있거든? 그 얘기예요. 네. 맞잖아요. 그쵸. 우리도 물 밑에서 열심히 준비했거든? 어느 정도 핵심에 있는 분들이 말하는 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리사수 누나한테 제가 지난번에 편집됐는데 말을 좀 삼가시라고. 그 말 하나하나가 그만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 네. 엔비디아만 이득을 보고 있고 AMD가 GPU에서 이제 이득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뭔가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준비할 거야 라고 리사수가 얘기했다. 단기 전략, 그러니까 코앞에 닥쳤으니까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최신 뉴스 때 얘기한 플래그십 안 할 거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플래그십 안 할 수도 있어. 줄일 수도 있어. 나왔죠. 네.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아, 여기 이어지는구나. 네, 여기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딱딱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 그 메시지가 두 개가 연달아서 나왔잖아. 그 메시지가 나온 이유가 뭐겠어? 이제 그거 준비할 거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AMD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AMD는 자원이 한계가 있어요. 인텔하고 상황이 달라. 인텔은 약간 무한정 느낌인데. 인텔은 돈이 많아. 돈으로 다 때려 부었는데 AMD 네. 아니죠. 얘는 돈도 없어. 없는 자원을 가지고 AI 시장 방어해야지. 플래그십 해야지. CPU는 CPU대로 해야 되잖아요. CPU대로 해야지. 네. 그 다음에 메인스트림도 복구해야지. 네. 그러니까 할 게 많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다 해. 한정된 자원을 전략적으로 분배하자. 아, 이제 쪼개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플래그십을 포기할 수도 있어 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기술 개발은 차세대 GPU 이 아키텍처 개발은 항상 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죠. 이것을 플래그십이 아닌 메인스트림에 썼고 네. 그리고 나머지 자원을 이 플래그십에 투입될 자원을 AI 쪽에 쏟으면 플래그십이 지금 가치가 어차피 엔비디아랑 해봤자 경쟁이 안 되니까 그렇죠. 빠른 시간 내에 인텔과 경쟁하고 엔비디아와 경쟁해서 메인스트림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회복하고 AI 시장에서 좋은 메시지를 내놓으면 네. 지가 올라가긴 하겠네요. 입지가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야 성공한다. 지난주에 인텔 편에서 얘기했을 때 인텔이 아크 그래픽 카드를 출시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여기서 그래픽 카드를 엔비디아보다 많이 팔겠다가 아니다. 아크라는 브랜드, 그 다음에 인텔이라는 인텔 GPU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 그 다음에 의심을 거두는 것. 그러면 AMD도 여기서는 똑같은 숙제가 있죠. 라데온에 대한 의심을 거두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서 거두게 만들어야 되냐. 플래그십이냐. 메인스트림 메인스트림이죠. 맞죠? 메인스트림이 맞죠. 7,600이 맞는 거예요. 가장 많이 팔리는 구간이기도 하고. 거기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 탁 하나가 튀어나오면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이거는 인텔보다 AMD가 더 유리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AMD는 전력이 있거든. 음. 9500%, 그렇죠. 그리고 4850인가? 4850 HD, HD 4850. 7850 뭐 이런 거. 그런 전력이 이미 있잖아. 메인스트림에서 흥한 전략이 여기서는 압도적으로 엔비디아를 바른 적도 있어요, 이미. 인텔보다 훨씬 더 유리해요, 여기서는 AMD가. 그렇게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항상 얘기해 오시는 부분이긴 하죠. 이게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네.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AMD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AMD 플래그십 경쟁하지 안 하면 안 돼요라고 항상 얘기했어요. 네. 또 경쟁해서 뭐 할 거야? 우리 거 봤나? 다음은 이제 장기 전략. 앞으로 더 멀리 봤을 때 AMD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며칠 전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왔나요? 네, 뭐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이거 네. 많이들 넘어가신 건데 AMD가 ARM GPU에 관심이 있다. 아, 엔비디아 얘기 나오면서 같이 엔비디아 나왔어요. 얘기 나오면서 살짝 이게 껴있어요. 살짝 껴있어요. 예. 그거를 주목하셔야 돼요. 이게 뭔가 큰 의미가 있나요?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지난 편에서 엔비디아 원칩. 엔비디아 원칩과 인텔의 원칩, 네. 이 버서스 경쟁 구도가 언젠간 갈 것이 뻔한데 네. AMD가 가서 재는 거야. 이걸 갈까 이걸 갈까,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여기 붙을까 저기 붙을까. 캐스팅 보트야. 아, 제가 생각하기는. 누가 AMD를 가져가냐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면- AMD가 어디 붙을 거냐의 문제잖아요. 그쵸.
반대로 뭐 그렇게 붙여. 어디에 힘을 실어줄 거냐. 그러네요. 힘을 실어도 AMD가 인텔 전략에 힘을 실으면 대 엔비디아 구도가 형성이 되고 네. AMD가 ARM GPU로 협력을 하게 되면 대 인텔 구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AMD가 어디 편을 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들고 있는 거야, 패를. 아, 우리가 조절한다. 인텔과 엔비디아가 계속 유혹할 거 아니에요. 네, 우리 편으로. 우리 와. 편으로 와.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봐요. 되게 특별한 존재네요. 특별한 존재예요. 그래서 엔비디아와 인텔 모두가 AMD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두에게 지금 구애를 받는 상황이에요. 묘하네요, 진짜. 네. 팻겔싱어 플러스 리사수 부부, 네. 황 회장 플러스 리사수 부부, 누가 될 것이냐? 이야, 리사수 누나가 누구랑 결혼할 것이냐? 삼각관계네. 예. 지금 두 남자가 한 여자를 대상으로 이야,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묘하다 진짜. 웃자고 한 얘기예요. 네. 예. 이 감자나무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디로 붙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는요. 네. AMD가 인텔에 붙는 게 맞아요. 인텔 쪽으로. 네. 상식적으로는. 네. 어쨌든 데스크탑 플랫폼의 거의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X86이라는 플랫폼을 네. 인텔과 AMD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비하 뭐 어디 있긴 네네네. 하지만 여기는 이제 좀 쩔이 있고. 그렇죠. 이것을 포기한다고? 그렇죠. 이미 가져간 게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텔과 더불어서 나만 갖고 있는 굉장히 유리한 카드잖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걸 버려서 성공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 기업의 흥망성쇠를 네네네. 보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정적 카드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더 회사가 성장하는 케이스도 있어요. 반등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걸 가져가는 게 유리해요. 그게 기본이고 그냥 예, 정석이죠. 예, 그 정석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AMD가 인텔 편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거꾸로 이쪽에도 우리 관심이 있어 라고 하면서 계속 값어치를 올리는. 양다리 걸친다고 야. 지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서 일부러 이쪽하고 붙는 거예요. 나의 값어치를 올리기 네. 위해서. 네.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저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상식적으로나 정석적으로는 그게 맞다. 두 번째로 인텔에 비해서 이쪽 시장에 노하우가 많아요. APU. APU. 네. 그리고 콘솔. 그쵸. 네. 이미 콘솔 쪽은 AMD가 거의 장악했다고 보면 장악했잖아요. 네. 사실상. 네. 네. 그래서 콘솔의 성능이 굉장히 높게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쵸. 지금 GPU 플러스 CPU. 요즘 UMPC만 보면은 이제 휴대용으로 PC 게임 돌리고 그러니까요. 엑스박스 시리즈 X 네. 터졌잖아. 그때 PS5 뭐 PS5 네. 터졌잖아. 네. 그거 AMD 거잖아요. 네. 이미 거기에는 굉장한 노하우가 있어요. 인텔보다 오히려 실전에선 더 강해요. 그쵸. 인텔은 이제 하는 거예요. 네. 인텔은 기술이 없어서 못 올리는 거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HD 그래픽스, IDX, 네. XE 그래픽스 뭐 기술 성능에서 올리긴 올리는데 얘네는 기술이 없어서 못 올리는 느낌을 줘. AMD는 일부러 제한하는 느낌을 주잖아요. 공개를 안 하는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 성능 제한, 이번에는 이 정도 성능 제한. 그 기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일부러 거기까지 제한시키는 거지. 다 공개 안 하고.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그거를 언젠가 할 것이냐? 메테오리크가 나오면 해야 돼 이제. 그쵸. 메테오리크가 만약에 1060급이 나오잖아요? 그럼 AMD는 더 높은 급을 줘야 돼요. 그쵸. 뭐 1070급 뭐. 뭐 1060 Ti나 1070 네. 최소한 높게 나와야지. 그쵸. 거기서도 만약에 메리트를 상실한다? 그러면 이제 주도권을 뺏기는 거거든 인텔에 비해서. 네. 그래서 AMD는 풍부한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성공한 제품도 있어요. 컨솔 제품이라는. 그쵸. 이걸 버리고 암으로 간다? 그건 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쵸. 방향이죠. 거죠. 근데 비전이 시대가 일로 간다 그러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대세가 되면 네, 대사가 된다 그러면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재는 중이라는 것 같아요. 예. PC 시장의 핵심을 장악하는 회사가 세 회사예요, 현재는. 그쵸. 인텔, 엔비디아, AMD. 네. 세 회사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앞으로 한 10년 뒤, 뭐 20년 뒤가 되면, 결국에 하나는 떨어져 나간다. 너무 확실해요. 결국에 하나는 쩌리가 될 것이고, 두 회사가 남는데, 네.
두 회사가 엔비디아 vs AMD 구도가 되고 인텔이 떨어져 나갈 것이냐. 아, 인텔이 쉽진 않아 보이긴 하는데 예, 일단 아니면 인텔과 AMD 구도가 될 것이냐. AMD한테 최악은 인텔 vs 엔비디아가 돼. 자기네들이 떨어져 나가는 게 제일 최악이죠. 그죠? AMD가 살아남는 게 더 확률이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서 선택을 잘못하면 엔비디아 vs 인텔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AMD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 단기 전략을 빠른 시간 내에 메인스트림에서 어떤 제품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그때 선보이는 AI 제품이 어떤 제품을 선보일 것이냐. 그게 첫 번째 어떤 포트폴리오 같고요. AM의 다음 스텝. 네. 그리고 그걸 하면서 동시에 이 장기 전략 세팅을 인텔과 엔비디아의 상황을 보면서 계속 잴 거거든요.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카드를 들고 있지 쓰지 않을 거예요. 네. 그리고 양쪽이 피 튀기게 싸우는 거를 보고 있어야 돼요. 이득 봐야죠. 이득 봐야죠. 네. 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이 장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 AMD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좀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네네.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의 암 베이스냐, 네. 인텔의 X86 베이스냐. 결국엔 이 둘 중에 그거죠. 하나거든요. 근데 인텔의 X86 전략은 XPU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XPU 전략이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원 CPU 플러스 멀티 GPU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이거 플랫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네, 맞아요. 근데 여기서 AMD가 답을 준다면, AMD가 여기에 해답을 줄 수 있다고요? 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X86이 수명이 연장됐던 가장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AMD가 X86 64를 들고 나오면서부터예요. 그렇죠. AMD가 제시하는 PC 시장의 폼팩터나 기술이나 표준 기술도 은근히 많아요. 그 다음에 HBM. 그렇죠. HBM도 최초로 도입한 게 그래픽 카드 처음 써먹은 게 AMD잖아요. 그쵸. AMD가 사실상 일정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해법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혁혁한 영화를 해왔어요. 번뜩이는 게 하나씩 있었죠. 튀어나왔어요. 에픽이라는 제품이 있고 이미 제품이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AI용 GPU 나온다며. 네.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부딪힐 거라고, AMD도. 근데 여기서 AMD가 어떤 해법을 내놓으면. 오, 그러면은 또 달라질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인텔이 그렇게 AMD의 표준 전략을 받아들인 적도 많아요. 그렇죠, 많죠. 네. XPU 전략. 그러니까 결국에는 XPU 전략이 AMD의 APU 전략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CPU에 들어가 있는 이 내장 GPU 코어와 멀티 GPU를 연결해서 플랫폼화 전략을 하는 것을 우리 이런 전략을 들고 나왔어. 그리고 우리 제품으로 이렇게 하면은 엄청난 성능과 뭐 쉽게 얘기하면 고효율과 달성할 수 있어. 여기에 대한 AMD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서로 윈윈하는 서로 거네요. 윈윈할 수 있고 시장이 대 엔비디아로 기우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여기에 대한 AMD만의 해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근데 저도 이거 엄청 생각해봤거든요.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게 있을까 아무리 고민해봤는데 GPU는 외장 GPU를 써. 근데 들어가 있는 내장 GPU는 쉽게 얘기하면은 GPU의 부스트 NPU. 이 칩 꽂은 GPU들을 부스트 시켜주는 용도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쉽게 얘기하면 인텔이 그 메테오레이크 얘기하면서 NPU 모듈을 별도로 넣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기능을 확대해서 GPU는 제거하고 아예 이것만 들어가 있는 거야. CPU 있고 NPU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GPU를 꼽는 거야. 그러면서 얘랑 통신하면서 부스트가 확 되는 거죠. 자기네들 것만 꼽았을 때. 자기네 것만 꼽았을 때. 그리고 다른 걸 꼽으면 작동 안 하는 거야. 그 NPU가 작동을 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야, 요거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AMD가 뭔가 여기에 대한 해법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굉장히 이 3강 구도에서 2강 구도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이 카드를 들고 있으면서 둘 중에 하나가 망하고 내가 그 상대 버스스 경쟁 상대가 되는 다음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AMD는 굉장히 편하게 GPU 장사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꿀을 못 빠네. 꿀을 못 빠는 상황이 됐고 시대가 변했어요. GPU 가격은 내려왔고 이제 AI는 핵심이 됐고 그리고 인텔이 GPU에 참전을 했고 상황이 변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적절한 AMD만의 다음 전략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에요. 네. 많은 소비자가 AMD의 라데온 그래픽 카드에 대한 좀 더 공격적인 시장 대응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거꾸로 그건 좀 아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여기서 부스트가 붙으려면은 라데온이 참전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라데온은 한번 이미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를 압도한 전력이 있고요. 실제로 몇 가지 메시지가 나온 거에 비교하면 이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장기 전략은 결국적으로는 엔비디아와 시장을 나눠먹는 구도를 갈 것이냐, 네. 인텔과 시장을 나눠먹는 구도를 갈 것이냐. 그래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AMD는. 네. 그리고 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 회사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굉장히 좋은 카드다. 그렇죠. 네. 여기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AMD는 X86이라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와 암 전략을 갈 것이 과연 유리한가? 라는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정석적으로는 인텔과 X86 플랫폼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는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잘 모르겠다. 네. 근데 만약에 AMD가 X86 전략을 간다면 해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인텔이 들고 나온 XPU 전략의 가장 큰 허점, 원 플러스 다중 GPU. 멀티 GPU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법을 오랜 노하우가 있는 AMD가 준다면 인텔과 AMD의 CPU 플러스 GPU가 전체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MD가 어떻게 나가면 좋을지 저희 생각을 얘기한 거죠. 예, 이거. 이번에는 그러니까 네. 지난 편은요 인텔이 이야기한 걸 기준으로 쉽게 그냥 그 해석을 해드렸고요. 네네. 이번 편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썰이에요. 저희 망상이. 예. 그래서 그 앞으로 수도 구도가 있어요. 어떻게 갈지를 한번 이제 지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감자나무님 예측률 높으니까요. 아, 근데 이번에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너무 모르겠고, 이거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답이에요. 왜냐면 한 10년 정도 지나야 이거는 나올 답이라, 저도 이건 솔직히 좀 기대가 되네요. 맞을지 안 맞을지. 근데 이 영상이 10년 뒤도 남아있을 텐데. 성지순례가 될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